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잃지 않는 명승부사와 함께 백전백승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워낙 포지션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가장 비중이 높으셨고 워낙 저점에서 잡으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소부장은 또 지난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막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몇몇 종목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섹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월 한 달간의 수출 지표, 성적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디램, 낸드 가격 상승을 한 번 더 입증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되는 중량 대비해서 수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른 온기가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로도 잡혔고 아무래도 이걸 주도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AI 이 내러티브 자체를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확장 사이클이 범용 반도체인 디램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소 좀 소외됐었던 낸드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캐펙스 확장이 지금 소부장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까지 좀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보유자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투톱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기존부터 하이닉스 뭐 어마어마하게 시총 불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그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는 거의 100만 원까지 목전에 다가선 상황입니다. 오늘 낙폭은 줄이지만 일단 아직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했어요. 하이닉스 지금 88만 원의 자리는 어느 매력도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메모리의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AI 안에서 구조적인 입지 변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확실히 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 때문에 리레이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도하는 3사, 메모리 3사라고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땐 지속적인 리레이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게 많아야지 뭔가 말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잖아요. 학습도 추론도 다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메모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전해 나가고 이 부분을 세그먼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론 영역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SRAM부터 시작해서 가장 느린 이제 낸드 단으로까지 해서 모든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3사를 지금 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밸류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이제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니까 일단은 공급이 금년에 늘어나긴 해요. DRAM이라든지 HBM 쪽이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난다 한들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곱하기 Q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싸지가 않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90만 맞습니다. 원을 갔는데도 네. 속도도 괜찮아요? 속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 속도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빠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살짝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쉬었다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워낙 이제 대고객분들은 하이닉스 옛날 30만 원 언더부터 담고 계셨잖아요, 백 부장님은. 그러면 이제는 팔아주세요 라는 요청들도 오나요?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또, 그리고 정부가 또 그쪽으로 또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저번 달 한 달 동안 코스닥을 개인이 매수한 부분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으로 좀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전 소부장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이 되는 그 두 개 종목은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톱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한 번 더 들을게요. 네,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반도체 전략을 총집합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0만 원 정도가 굉장히 120만 합리적인 원.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전은 사실 하이닉스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이닉스 100만 원까지는 기존에 주셨던 가격대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렇게 와치리스트처럼 추가가 된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매력도 여기도 싼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쪽은 SK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게 맞고요. 비메모리 쪽은 TSMC가 여전히 최고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워낙 지금 세게 이제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풍이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비메모리 측면에서도 지금 뭐 12인치뿐만 아니라 8인치 팩까지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DB하이텍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메모리 이제 그런 쪽 로직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15만 8천 원까지. 그렇죠. 22만 원까지는 16만 원. 그래도 오.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보시기에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하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톱 중심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조정받게 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신규 자금을 다 태울 게 아니라 여기서 하방이 충분히 열릴 가능성도 놓고 보면서 천천히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세장에도 이제 하락은 있어요. 증시를 또 주도했던 주도주들도 한 번 쉬었다 갑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증시가 끝났구나, 이 랠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도중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셔라.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뭐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기회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 22만 원 목표가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흔들릴 때 구조적인 성장의 이 스토리가 흔들리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전자 22만 전자까지 가능. 소부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딱 8,600원까지 고공행진할 때 한 차례 여쭤봤던 샘CNS. 네. 낸드 측면에서는 그 프로브 카드 안에서도 이 세라믹 기판 안에 경쟁력이 대단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소부장 안에서도 유독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목표 주가 12,000원 주셨는데 또 조정하나요? 조정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세라믹을 충분히 설명 못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세라믹이라는 LTCC 이야기를 못하고 가셨다 하셨어요. 네, 그 세라믹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HTCC가 있고 LTCC가 있습니다. HTCC는 약간 고온으로 해서 소송하는 거고 LTCC는 저온 소송을 낮은 하는 온도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HTCC가 훨씬 강해요. 예. 이 부분을 주도했던 나라는 일본이고 기업들은 교세라 같은 기업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였어요. 이제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세라믹이 들어가는 부분에 HTCC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LTCC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전기 전도성이 높고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LTCC 공법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너무 받기 유망한, 시작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낸드를 넘어서 이 기업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된 거고요. 여기서 넘어서 이제 자동차용 MCU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술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샘CNS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P는 12,000원 아니라 조금 더 상단을 열어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본다. 홀딩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토픽 보셔야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요. 네,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이 다 올라갔고요. 제가 DB하이텍도 좋고 전기도 좋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다시 가져왔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버레이 계측 쪽에서는 뭐 굉장히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버레이 계측이란 건 쌓아 올릴 때 이게 틀어졌는지 여부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계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걸 다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기술 트렌드상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워피지라든지 두께 측정이라든지 높이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금년은 굉장히 좀 뭐랄까 리레이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4만 원입니다. 재공략 시점으로 다시 주셨는데요. 지금 소부장 덜 간 종목 안에 기회 있는 쪽이 어디일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워낙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시 봐야 할 때 꼭 기억해 주시죠. 백두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